여러분은 실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실패를 자기 자책으로 인지하여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실패는 예고 없이 찾아오죠. 큰 성장이 오기 전에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성공한 실패를 만들어 부자가 된 매니 코시빈의 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란에서는 14살이 되면 남성들은 군대에 가야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6명의 형제가 있었죠. 전쟁으로 인하여 4명이 절름발이가 되셨고 2명은 사망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아픔을 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에 저의 14번째 생일이 되기 전에 이란을 떠나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간 순간부터 가난이 시작됐어요. 아버지는 친구에게 일자리를 약속받고 새들어 살기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친구분 집에서 이틀째 지내던 날 우리 가족은 쫓겨났어요. 그 친구 부부가 다퉜던 기억이 나네요. 친구분이 아내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했나 봐요. 6식구가 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모텔에서 지냈었죠. 그렇게 몇 주를 지내다 보니 아버지는 돈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 여동생은 생후 6개월이었죠. 친구분께서 판매하는 차를 구입하기로 했고 그 차에서 몇 주를 살았어요. 그렇게 몇 주를 차에서 지내다가 아버지는 원룸 집을 구할 수 있었죠. 이 경험들이 지금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가족이 저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진정한 남자가 돼야만 했어요. 14살에 첫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4시에 나가서 분리수거장에 가서 물품들을 찾고 제가 살던 동네 단지부터 시작해서 옆 동네까지 돌아다니면서 중고 물품을 판매했죠. 창고 하나로 시작해서 창고 3개까지 확장시켰어요. 당시 한 달에 $1,000씩 벌었어요. 14살에 그게 제 첫 사업이었죠. 저는 해야만 했어요. 영어는 못했지만 아버지를 도와야 했죠. 돈을 벌어야 했죠. 그렇게 저는 14살부터 16살까지 매달 $1,000씩 벌었죠.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죠. 저의 첫 직장은 K마트였어요. 쇼핑카트를 끌고 바닥 청소를 하고 재고 정리를 했죠. 이 모든 것은 성공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K마트에서 일하기 싫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죠. 훨씬 더 큰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회사를 알게 됐는데 WWI라는 회사였어요. 전화를 해보니 견과류 판매하는 다단계 같은 회사였어요. K마트를 그만두고 WWI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3개월 뒤에 제가 영업 1등을 찍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니 여기서 파는 캐슈는 1달러에 1파운드인데 나는 2.5달러에 1파운드에 사잖아. 이미 제 고객들도 있었고 회사에서 살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죠. 당시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격보다 도매가가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을 깨닫고 직접 도매시장에서 견과류를 구매해서 팔기 시작했죠. 당시 제 나이는 19살이었고 매달 5,000불 정도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이 부족했고 허가증 없이 사업을 한 탓에 견과류 사업은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다 전 재산을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큰 성장이 오기 전에 큰 시련이 함께 오는 것 같아요. 사업체도 잃고 돈 한 푼 없었지만 저의 고객 중 한 명은 엄청난 부자였고 그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열정 있는지를 알았기에 항상 저를 좋아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를 쫓아서 일을 배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부동산이었고 그 시작으로 부동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다 우연히 포르쉐를 타는 사람을 만났고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하는 걸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모기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부동산 회사를 하고 있었죠. 그분 밑에서 6개월 일을 했고 부동산 대출 사업을 배웠고 제 사업을 시작하려면 브로커 자격증이 필요했기에 알고 있던 브로커랑 동업을 시작했어요. 6, 8개월 동안 일을 배우고 제 모기지 사업을 시작했죠. 그 당시 제 나이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모기지 사업을 차린 후 첫 해에 $29만 벌었어요.
모기지 사업으로 진짜 돈을 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든 성공할 것 같았죠. 그래서 무리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고 마트 사업까지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기지 사업 매출은 엄청나게 줄었고 마트 사업까지 매출이 반으로 줄기 시작하면서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마트 사업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어요. 2년 뒤 제 자산은 마이너스였어요. 집도 팔았고 차도 팔았고 가족과 친구들은 파산 신청을 하라고 했죠.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파산은 저에게 죽음과 같았죠. 저는 마트를 팔려고 했을 당시에 매일 12시간씩 일했고 일 끝나고 헬스장 가서 런닝머신을 뛰면서 제 스스로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팔 거야. 나는 마트를 팔 거야. 라고 말했죠. 파산 직전이었는데 말이죠. 제품 판매를 늘리는 데 목적을 두었어요. 어차피 돈도 없고 마진도 낮은데 가격을 낮춰 판매율을 올리자 라고 생각했죠. 효과가 있었고 수익도 내었습니다. 2년 만에 마트를 매각했어요. 마트 매출을 2배 성장시켜 매각했죠. 그 다음엔 주식으로 수익을 냈고 집 몇 채와 작은 쇼핑센터를 매입했어요. 버려진 쇼핑센터였죠. 캘리포니아 트러스트 은행에서 66만 달러에 매입한 곳을 더 비싸게 되팔아서 100만 달러를 벌었어요. 백만장자가 되는 순간이었죠. 아주 짜릿했어요. 제 스킬들을 갈고 닦으면서 그 돈을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했습니다. 저의 현 자산은 8천만 달러예요.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10년 동안 목표를 매일 적었어요. 일, 주, 월, 연 단위로요. 매년 10%를 벌면 이달에 집을 팔면 그리고 집을 2채 사면 공식도 썼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보려고요. 그러니 마인드를 올바른 길에 맞추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적으며 GPS를 만들어 나가세요.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믿어요. 인내심과 지도만 있다면요. 천억대의 부자 매니코 시빈, 그는 말합니다.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인지 확인하기 위해 탐색을 시작하려면 열정과 모험심이 있어야 한다. 프로 운동선수들은 스스로를 밀어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다각화는 점점 더 위험한 벤처에 자금을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변을 성공한 이들로 채우고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해라 라고 말이죠. 실제로 내 주변을 성공한 이들로 채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의 아이덴티티 채널로 매니코 시빈 같은 부자 친구들을 나의 삶에 채울 수 있죠. 부를 이룬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보며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하셔서 부를 이루는 스킬로 사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실패들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일어나죠. 매니는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목표를 매일 적고 상기시켜 나만의 길을 만들어 나갔다고 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위해 집중하려면 일상도 계획적으로 시간을 배분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명확한 이유와 함께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예를 들어 8시부터 9시까지는 무조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 왜? 나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라는 명확한 이유를 정해두는 거죠. 나를 위해 미리 계약하세요. 미리 계약을 해놓고 장치를 해놓고 유혹들을 떨쳐낼 수 있게 미리 나와 계약을 맺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1년 동안은 내 쇼핑몰을 운영하고 그만둘지를 정해두겠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쇼핑몰에 올인을 해야지, 쇼핑몰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얻고 일해야지 라고 하면 마음도 편하고 내가 미리 계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의 목표를 꼭 찾으시고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부의 아이덴티티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